누구에게나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새벽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는 그런 새벽 말입니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냄새, 그날의 정적까지도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 저에게는 그날이 그렇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눈을 떴습니다.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토요일마다 새벽 4시까지 출근하는 아내를 태우고 나서는 일은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오래되고 익숙한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하루를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의 헤드라이트만이 길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을 살짝 열면 겨울 공기가 차가운 칼날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로 한쪽에서는 밤새 공사가 한창이었는지 주황색 표지판과 노란 작업등이 어둠 속에서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흰 비닐봉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세차게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버려진 비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갈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쓰레기들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그 비닐봉지만은 한 곳에 붙박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걸린 채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흔드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세찬 바람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 벽돌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순간 쿵 자체가 그대로 솟구쳤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바닥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석으로 수많은 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식이었는지 무의식이었는지 모를 힘으로 그저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쥔 채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아내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놀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방지턱인가 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겉으로는 태어내야 했습니다. 새벽길 위에서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조용히 짊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직장 앞에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길, 차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갓길에 세우고 내려보니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가 처참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둡고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잠옷 위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잭을 받치고 렌치를 돌리고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스페어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대형 트럭이 굉음을 내며 옆을 스쳐 지날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등을 세게 떠밀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인생은 끝났다고 안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요? 이번에는 차 뒤쪽에서 낯선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면이 거칠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결국 더는 운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가까운 출구로 빠져나와 한 편의점 앞에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살펴보니 이번엔 뒤쪽 타이어마저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견인차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구석진 안전한 자리에 세워놓고 저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의 환한 불빛이 등 뒤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겨울 새벽길. 오직 제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슬리퍼 사이로 스며든 찬 기운이 발가락 끝까지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날 때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다시 짧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것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적막함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길고 긴 새벽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뒤 차를 견인해 정비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겨우 몇 불로 벗어났을 무렵 차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내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 살펴보니 운전석 앞바퀴가 거의 빠져서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달렸더라면 아마도 그곳은 고속도로 위였을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제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새벽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날이면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뒤부터 회사에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까지 저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어느새 저만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받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다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의 그 벽돌은 오래전에 지워졌고 도로 역시 여러 차례 새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흰 비닐봉지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람에 붙잡힌 채 세차게 떨고 있던 그 작은 비닐봉지. 예전에는 그저 벽돌 위에 걸려 펄럭이는 쓰레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날 그토록 떨고 있던 것은 비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켜낸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행복이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는 날, 오랜 꿈을 이루는 그날이 곧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저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히 집을 나서고 다시 무사히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저녁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우리는 대부분 그것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도 저는 고속도로 위에서 조그만 장애물 하나만 눈에 띄어도 저절로 속도를 낮춥니다. 혹시 그 아래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벽돌 같은 어떤 장애물 하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캄캄한 새벽길을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간 평범한 하루들이 하나하나 모여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늦게,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그 해의 겨울 새벽 고속도로 위 매서운 바람 속에서 벽돌 하나에 걸려 온몸으로 떨고 있던 그 작고 하얀 비닐봉지를 떠올립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그런 새벽이 있으신가요?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하루. 그 하루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무사히 함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